너 내가 창피한 거냐? 창피하지요. 손님 오실 때마다 냄새 난다고요. 아니, 사람 사는 집이 음식 냄새, 김치 냄새도 좀 나고 하는 거지? 어머님 혼자 사시는 집 아니잖아요. 그렇게 음식해서 누구 입에 들어갔니? 고맙다고는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왜 그렇게 모든 걸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이세요? 피해의식? 내가 너한테 손 벌린 적 한 번이라도 있었니? 그런 말투, 그 표정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런 시어머니구나.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가 눈치 보는 거잖아요. 눈치? 내 아들도 너한테 눈치 보라고 가르쳤니? 아들은 그냥 현명한 거예요. 어른스러운 거죠. 어른스럽다는 게 엄마를 창피해하는 거냐? 창피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뭐? 말해봐. 그냥 시대가 바뀐 거예요. 요즘은 다 그래요. 시대 탓이냐? 내가 날 창피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내 배로 낳은 아들마저 네 말 한마디에 고개 숙이게 만들었지. 아들은 그냥 현명한 거예요. 눈치 빠른 거죠. 그래, 그 눈치가 이제 너네들 발목을 잡을 거다. 뭐라고요? 40년 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터질 수도 있어.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예고야. 뭘 예고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 마지막 날이 될 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일부터 그 창피한 사람은 이제 내 차례가 될 거란 말이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영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수진 씨에 관한 이야기이죠. 영옥 씨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장 담그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넘었죠. 그런데 지난달 아들이 갑작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며느리 수진 씨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야죠.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영옥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서울 생활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영옥 씨가 가져온 짐들을 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들은 어디에 두시려고요? 김치통, 된장 항아리, 시골에서 기른 고춧가루까지. 영옥 씨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수진 씨 눈에는 그저 지저분한 짐덩어리로 보였나 봅니다. 냉장고 좀 봐요. 냄새가 이상해졌어요. 며칠 뒤 수진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영옥 씨가 담근 김치 때문이었죠. 시장에서 사온 김치로 바꿀까요? 요즘 것들이 더 위생적이에요. 영옥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담가온 김치가 위생적이지 않다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기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직접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아래층에서 항에 올라와요. 어머니가 쓰시는 비누는 향이 너무 강해요.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환기 좀 자주 시켜주세요. 영옥 씨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두 지적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옥 씨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도 죽이고 말수도 줄이고 자기 방에만 있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님이 온다며 수진 씨가 분주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영옥 씨도 도우려고 부엌으로 나갔는데 수진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손님 오시면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옥 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숨어야 할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숨어야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해 보세요. 손님들이 와서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의 밝은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영옥 씨는 방 안에 갇힌 채로 그 소리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옥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영옥 씨가 서울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진 씨의 대학 동창들이 모임을 갖는다며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영옥 씨는 며느리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엌에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평생 손님 접대를 해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니까 쉬세요. 친구들이 좀 까다로워서요. 그냥 제가 할게요. 영옥 씨는 물러났습니다. 며느리 체면을 생각해서였죠.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4명의 여자들이 깔깔거리며 들어왔어요. 모두 수진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영옥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늘 친구분들 이야기 많이 해서.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들은 예의상 인사만 하고 거실로 향했어요. 영옥 씨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수진아,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 영옥 씨의 손이 찻잔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어떻게 힘들어?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수진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부엌에서는 다 들렸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손님 오면 갑자기 설거지 하시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설거지를? 손님 앞에서? 그것뿐만 아니야. 냄새나는 김치 꺼내서 권하시기도 하고. 아, 세상에. 시골 음식이라며 자랑하시는데 솔직히 냄새가. 여러분, 그 순간 영옥 씨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평생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냄새나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려던 마음이 민폐가 되어버렸어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아직은 참고 있어. 남편도 있고. 남편은 뭐라고 해? 별말 안 해. 엄마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식이지. 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좋겠다. 우리는 혼자 애 키우느라 죽겠는데. 좋긴 뭐가 좋아. 눈치 보느라 집에서 편할 날이 없어. 영옥 씨는 차 대신 물컵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영옥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직접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가족이 하는 말을요. 부엌에 혼자 서 있던 영옥 씨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거실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자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방해꾼이 사라져서 후련하다는 듯이요. 그런데 진짜 언제까지 모실 거야? 글쎄,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 요양원이 낫겠다. 우리 엄마도 거기 계신데 좋다고 하시더라. 그렇지?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더 안전하기도 하고. 영옥 씨는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이 갑자기 말랐거든요. 여러분, 그 찬물이 얼마나 쓸쓸했을지 아시겠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 많이 왔었나 봐요? 응, 수진이 친구들이. 아들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친구들이 어머님 칭찬 많이 했어요. 수진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어요. 영옥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가정에 균열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옥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냄새나는 김치, 눈치 보느라 편할 날이 없어.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 자신이 짐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정에 방해가 되는 존재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들이 영옥 씨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아무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화가 일어난 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옥 씨는 평소처럼 방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영옥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영옥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대충 짐작이 되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색하고 곤란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귀는 이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엄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영옥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수진이는 어머니를 좋아해요. 정말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뒤에 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그런데 아파트가 좁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것 같아요. 영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알겠으니까요. 그래서요? 잠시만 다른 데 계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영옥 씨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시골집은 이미 정리했어요.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요. 다른 데라니. 아니면 시설도 좋은 곳들이 많다던데요. 전문적으로 돌봐주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영옥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어머니, 알겠다고 했잖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영옥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의 고요함이 얼마나 서늘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영옥 씨는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자신을 내보내자고 말했네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가 그릇을 씻고 있는 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승리의 축하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켜졌습니다. 아들이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을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옥 씨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중 어느 곳도 자신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시골집이 그리워졌어요. 비록 혼자 살았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자유로웠거든요. 김치를 담그고 싶으면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싶으면 하고, 큰 소리로 웃고 싶으면 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몸을 뉘을 곳은 있어도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기분 말이에요. 영옥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몇 벌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다시 짐을 싸야 하는 건가요? 그때 거실에서 아들과 수진 씨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렸어? 일단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어. 요양원 알아봐야겠네. 응, 내가 몇 군데 연락해 볼게. 영옥 씨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처리해야 할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에게는 골칫거리, 며느리에게는 방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옥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만 살았다는 걸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만 했다는 걸요. 그런데 그 착함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네요. 창밖의 불빛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차갑기만 했던 불빛들이 이제는 무언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새벽 5시 영옥 씨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정리됐거든요. 조용히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신경 써서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거실로 나가니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영옥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담근 김치통이 구석에 밀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냄새 난다며 구박했던 그 김치였습니다. 영옥 씨는 천천히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내 손맛이 부끄럽다면 그 맛으로 갚아주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정성으로 담근 음식이 모욕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영옥 씨는 김치통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 안을 살펴봤어요. 자신이 만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된장, 고춧가루, 멸치젓까지요. 하나씩 조용히 꺼내서 봉지에 담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낡은 캐리어를 꺼냈어요. 시골에서 가져올 때 썼던 그 캐리어였습니다. 별로 들어갈 것도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약간의 생필품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시골집 팔고 받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큰 금액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면 작은 가게 하나 정도는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영옥 씨는 잠깐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이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더더욱 모르고 있었고요. 모두 영옥 씨가 빈손으로 얹혀 살러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영옥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어요. 진우야. 펜을 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들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엄마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길을 찾아가겠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영옥 씨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정말로 떠나는 게 맞을까요? 아들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어젯밤 아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잠시만 다른 데 계시면 안 될까요?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만 있었습니다. 영옥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신발을 신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동안 살았던 곳이었지만 한 번도 집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손님으로 와서 짐짝이 되어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영옥 씨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멀리 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첫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영옥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 며느리가 주인 노릇하는 곳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영옥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짐짝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영옥 씨가 버스에서 내린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시골과 비슷한 정겨운 풍경이었어요. 영옥 씨는 캐리어를 끌고 시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빈 점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임대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문의해 봤습니다. 이 자리 얼마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장사 경험 있으세요? 김치 담가봤어요. 50년. 부동산 중개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옥 씨는 웃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거니까요. 빈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냉장고와 진열대만 들여놓으면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영옥 씨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고 냉장고를 사고 진열대를 주문했어요. 김치통과 반찬통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돈,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가게 간판도 직접 주문했습니다. 영옥인의 김치 반찬 가게. 단순하지만 정직한 이름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가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냉장고에는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된장, 고추장까지 50년 손맛의 결정체였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 몇 명이 호기심에 들러보는 정도였습니다. 김치 맛이 어때요? 직접 드셔보세요. 영옥 씨는 시식용 접시를 내밀었어요. 겸손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맛을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어머, 이거 맛있네? 얼마예요? 포기당 5,000원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조금 비쌌지만 맛을 본 사람들은 흔쾌히 사갔어요. 둘째 주가 되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산 김치 완전 맛있었어요. 깍두기도 하나 주세요. 셋째 주에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기 김치 진짜 맛있다더라.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해봤어요. 영옥 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에만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50년의 내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보여주는 것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치 떨어졌어요? 내일 새로 담가 놓을게요. 영옥 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갔어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가 넘쳤어요. 자신의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거든요. 사장님, 이 맛 어떻게 내는 거예요? 비법이 있어요? 시간이에요. 영옥 씨의 대답은 언제나 간단했습니다. 시간. 정성을 들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발효되는 시간. 며느리가 냄새 난다며 구박했던 그 김치가 이제는 사람들이 찾는 귀한 음식이 되었어요. 2달째 되는 날 영옥 씨는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립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영옥 씨는 가게 정리를 하며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이제 영옥 씨에게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으니까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옥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짐짝이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건 영옥 씨가 가게를 연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KBS 아침 프로그램 전국시장 탐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 상인들 중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할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혼자서 이렇게 가게를 차리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세요. 촬영팀이 와서 영옥 씨의 하루를 따라다녔어요. 새벽에 김치 담그는 모습부터 손님들 상대하는 모습까지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인터뷰도 했어요. 언제부터 김치를 담그셨나요? 시집 오고 나서부터니까. 50년 정도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영옥 씨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보다 손님들이 더 좋아해 주시네요. 카메라는 영옥 씨가 쓰는 김치통도 자세히 찍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꽃무늬가 그려진 예쁜 김치통이었어요. 시골에서 가져온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방송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진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진 지 3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연락이 없다며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엄마한테 연락해 봤어? 안 받으시던데요. 사실 수진 씨는 연락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시장 탐방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왔어요. 오늘은 서울 외곽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별 관심 없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 수진 씨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 영옥 씨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바로 영옥이네 김치 반찬 가게의 사장님이신 영옥 씨입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들렸지만 수진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게를 했다고요? 언제부터? 어떻게? 어르신,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석 달 전부터요. 석 달 전이면 집을 나간 바로 그때였어요. 화면이 바뀌어 손님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김치 정말 맛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맛 못 내거든요. 옛날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이 근처에서는 제일 유명해요. 줄 서서 사야 해요. 수진 씨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눈치 보며 구석에 숨어 있던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카메라가 김치통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꽃무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수진 씨는 기억했습니다. 그 무늬를 어디서 봤는지 말이에요. 자기 집 냉장고에 있던 바로 그 김치통이었어요. 며느리가 냄새 난다며 구박했던 바로 그 김치통. 저는 평생 김치만 담가왔어요. 이게 제 인생이죠. 영옥 씨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가족보다 손님들이 더 좋아해 주시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시했던 것이 실제로는 보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화면에서는 영옥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집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제 김치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정성으로 담근 맛이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광고가 나왔지만 수진 씨는 화면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다는 것,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것, 오히려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김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수진아, 방금 TV에서 우리 엄마 봤어. 가게 한다던데 연락 안 되니까 저녁에 직접 가볼게. 수진 씨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들통날 판이었어요. 자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왜 집을 나가게 됐는지 다 밝혀질 거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저녁, 영옥 씨는 평소처럼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김치를 사갔거든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영옥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 진우가 서 있었거든요.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고요. 진우는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옥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방송 봤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계셨구나. 영옥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제야 영옥 씨가 입을 열었어요. 뭐가? 다 죄송해요. 엄마를 그렇게.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후회라는 게 이렇게 늦게 오는 건가요? 영옥 씨는 아들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서 안아줬을 거예요. 괜찮다, 엄마가 이해한다고 말해줬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야 사람 대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영옥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원망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달아 있었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와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영옥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방송 보고 나서 반성한 거구나. 진우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영옥 씨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옆을 지나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어디가 집이에요? 영옥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곳이 집이야. 그 말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표현하는 법이죠. 진우는 어머니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옥 씨가 작은 원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장 근처에 얻은 작은 집이었어요. 여기서 사세요? 응. 혼자서? 혼자가 편해. 진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니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가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옥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차가운 말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옥 씨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를 부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끝나는 순간이 이런 건가요? 큰 싸움이나 폭발 없이 그냥 조용히 문이 닫히는 것 말이에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젖어가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세계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옥 씨의 가게는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고 오후면 김치가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따뜻한 봄 오후 영옥 씨는 마지막 김치통을 닫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피한 건 이제 내 몫이 아니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한 말이었어요.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옥 씨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그리고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영옥 씨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사장님, 내일도 김치 있죠? 단골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에요. 새로 담가 놓을게요. 영옥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옥 씨는 작은 공원에 잠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던 시절,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혼자 가게를 차리겠다고 결심했던 그날 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영옥 씨는 거울을 봤어요. 낯설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지옥 같던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자유로워졌어.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전하는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서운하고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 같다고 느끼시나요? 영옥 씨도 그랬어요. 68세의 나이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영옥 씨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잠시 어두워 보여도 언젠가는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갈고 닦은 무언가가 있을 거고요. 그게 요리일 수도 있고, 바느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죠. 영옥 씨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여러분의 봄도 곧 올 거예요. 벤치에서 일어선 영옥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루가요. 영옥 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손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 아름다운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옥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연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지인분에게도 잊지 마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만약 영상 보시다가 더 많은 충격적인 사연을 보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또는 지금 보이는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 속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